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꼰대의사의 미국 정착기 심영섭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미국에서의 레지던트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의사 인형은 머리 모양이 움직이는 버블헤드 인형이로군요. 15년 전에 저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특별 제작 인형인데, 15년 전에는 제가 흰머리도 없고 이렇게 얼굴도 지금보다 미남이었습니다. 제가 쳤던 시험은 지금의 USMLE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어렵기로 악명 높았던 FMG EMS라는 시험입니다. 어느 날 ECFMG 본부에서 제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죠. 그동안 FMG EMS 파트 1과 2, 즉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모두 통과하고 토플 시험이 550점을 넘었으니 ECFMG 자격증을 곧 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선 지금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려는 병원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ECFMG 자격증 대신 이런 편지만으로는 레지던트 자리에 지원하기에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지던트 프로그램 디렉터께서는 대개 병원의 내과 과장님이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산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서 우선 비서가 일차로 서류 심사를 하는데 추천서, 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그 나라의 의사 자격증, 자기소견서, ECFMG 자격증 복사한 것이 있나를 보는데 ECFMG 자격증이 아니라 ECFMG 본부에서 그거 대신 편지 한 장 같은 것은 내과 과장의 비서 손에서 그냥 쓰레기로 처리되곤 한 것 같았습니다. 몇 군데 병원에서는 너 ECFMG 자격증이 미비되었으니까 그걸 보내라는 연락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ECFMG 본부에서 ECFMG 자격증 대신 우선 보낸 편지 같은 거는 별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외국 출신으로서 ECFMG 자격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정말 다녔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학교 졸업장 혹은 영문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제가 미국 오면서 거의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어느 의과대학을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의과대학 나왔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의과대학이 다 그놈이 그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세계 각처의 어느 의과대학이나 다 같은 것은 아니고 ECFMG에서 인정하는 의과대학 명단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들은 그 명단에 아마도 들어있을 거예요. 바다 건너 다른 나라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이 그 중에서 어느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나은지 미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안 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스페인의 어느 의과대학을 다녔다 그러면 스페인에는 그 중에서 좋은 의과대학이 어느 학교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나라가 관광지로 좋은 것만 알고 있죠. 미국서도 한국의 의과대학을 바라보는 눈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시절의 성적표. 제게 천만다행인 것이 그 의과대학에서 어느 과목을 수료했냐, 중요한 과목, 예를 들어서 내과, 외과, 소아과, 방사선과, 비뇨기과 등등 어느 과정을 인수했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제가 A+1을 모두 받았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각 나라마다 각 의과대학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의 잣대에 외의과대학의 성적을 견뎌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의 어느 의과대학 출신들은 하나같이 전교생이 A+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 출신들의 성적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혀는 아니겠지만요. 어느 과목을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적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을 몇 년 만에 졸업했는지, 왜 그렇게 오래 학교를 다녔는지 이런 거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게 큰 다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EFMG 본부에서 주관하는 외국 의사를 위한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평등과 기회의 나라가 맞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기초교실에 몸담고 있으면서 연구 논문도 내고 교교 생활을 했던 것은 레지던트 지원에 얼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 논문들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것들이었다면 또 모를까요? 한편 제가 미국의 텍사스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던 경력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의 연구소였으니까요. 제가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연구실의 정진모 박사님께서는 저를 사실보다도 더 이상으로 부풀려서 해주셨고, 그 연구실의 연구실장 닥터 윌리엄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신경과학계에 크게 알려진 사람이었죠. 이렇게 미국에서의 유명한 박사님들이 추천서를 써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때 말이죠, 제가 만약에 미국 동부에 있는 병원들 말고 그 동네에 있었던 텍사스 주립대학 병원에 지원했더라면 아마도 정진모 박사님과 닥터 윌리엄 윌리스의 추천서만 보고 저를 당장 레지던트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텍사스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학에 지원하려고는 생각도 안 했죠. 각 병원들에서는 추천서를 서너 개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의과대학의 교수님과 대학원에서의 교수님들이 써주신 추천서도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 추천서는 당사자 본인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추천서를 보내는 사람이 미국의 각각 병원에 일일이 우편으로, 요즘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게 추천서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일일이 미국의 병원에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서는 의과대학을 마친 후 임상 수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병원들의 병원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부탁해서 제가 대충 영어로 타이핑하고 원장님과 과장님들이 사인하고 도장 찍어주신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조잡하고 사인한 날짜도 오래되고, 그것들은 얼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한국에서 그 병원 선생님들이 병원 로고가 새겨진 종이에다가 이런 서류를 해주시면서 미국 가서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하셨던 생각이 나는군요.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사람의 나이도 물론 중요하고 젊은 사람이면 더 유리하죠. 제가 레지던트를 들어갔을 때 나이가 36살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나이가 무척 많은 것이지만 막상 제가 레지던트 자리에 들어가고 보니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40을 넘은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중에서 평균 나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의과대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제 나이가 36인데 레지던트들 중에서 그것이 평균 나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두 명 있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후 이야기는 다음번에 계속하겠습니다.